진경준 게이트가 갈수록 점입 가격입니다. 자, 김정주 넥슨 대표는 진경준에게 주식도 주고 돈도 줬습니다. 처음에 넥슨 주식 좀 줬다가 10억인가 주고, 주식은 공짜로 줬다가 10억인가 주고, 또 그 주식을 다시 샀다가 그 10억 중에 8억 5천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126억이 된 넥슨 주식을 또 사게, 넥슨 재팬 주식을 또 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게 이렇게 만들면서 또 뭐 제네시스 차도 하나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한진에서 130억대인가 134억인가 청소 용역을 또 한진그룹의 탈세나 이런 비리를 잡고는 조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또 하고는 자신의 처남을 시켜서 그 청소 용역 회사를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부인이 실질적으로 뒤에서 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진경준을 앞에 주식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받아가 126억을 벌은 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서 끝내고 그냥 한진에 청소 용역을 받은 거, 그건 명백하게 탈세의 대가다라고 지금 입증도 안 됐습니다. 수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죄를 묻기로 하기로 한 건지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무슨 특임 검사를 임명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진경준을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이상했죠. 일반 국민들은 무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가서 하는 소리니, 무슨 처음에는 빌렸니, 지돈이니, 처갓돈이니 온갖 소리들을 뭐 다 하다가 이제는 그 돈조차도 처음에 사실상 김정주가 준 겁니다. 자, 내가 돈 줄 거니까 우리 회사 주식 사라 한 거 아닙니까? 줬다가 받고. 자,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친구라고 이러합니까? 이 두 사람이 진짜 서울대학교의 법대 공대 사이에 이렇게 주식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친구였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벤처 전성기 때 벤처와 관련되는, 상장과 관련되는, 투자와 관련되는, 회계와 관련되는, 또 대기업이나 국영은행 등의 투자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뇌물이 횡행했습니다.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또 상장해주는 조건으로, 국책은행이 돈을 대는 조건으로, 빌리는 조건으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거 횡령을 했는데 그걸 수사 안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도 한번 봤어요. 이런 거 수사하다가 그냥 검찰로서 떼돈 한번 버려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아다니는 것도 한번 들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정말로 대가 없이 친구 관계라고 이런 주식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뭔가 비리를 저지르니까 금융정보를 담당하는 쪽에 주로 쭉 조사하는 역할을 했던 친구 하나쯤을 등에 업고 자신을 향한 모든 수사를 차단하도록 하고 그 친구가 검사장까지 나이에 비해서 조기 출세하도록 만들면 평생을 갈 수 있겠다. 자, 이런 목적에서 그때도 뭐 일이 하나 터졌을 거예요. 그거 수습하는 차원, 또 그 이후에 쭉 관계를 가지고 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거래관계가 형성된 거 아니냐. 결국 진경준은 검사가 가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권력을 돈을 버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이 결국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걸로 조사를 해서 잘못을, 비리를 잡아놓고는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되는 게 검사인데 봐주면서 돈으로 메꿨습니다. 이건 마피아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요, 진경준 검사장 뇌물 혐의로 체포 이래가지고 법무부 미온적 대처,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 그래서 제2, 제3의 진경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보도가 언론에 있었는데요. 자, 진 검사장이 범죄자 잡아라고 준 칼로 강도질을 한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말로 성실하고 정의로운 분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리가 많은 사회에서요. 기업 등쳐서 뒷돈 뜯는 시정작배로 전락했다. 자, 진경준 126억 대박 의혹이 작년부터 한간에 떠돌았는데 법무부는 개인간 거래라며 방관을 했고, 진경준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청문회 준비단장을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장을 한다는 것은 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이 이런 거 저런 거를 물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Q&A도 만들고 또 야당의 로비도 좀 해서 뭘 물을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말 좀 살살하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런 게 준비단장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이 그때 인연으로 감싸고 도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진경준 구속 이후에 이메일로 장관이 사과를 했는데요. 진상규명을 철저히 한 뒤에 문책을 하겠다는데 본인부터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표를 냈다 말도 있고 안 냈다 말도 있는데 사의는 표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청와대로 번졌습니다. 우병우 씨라고요.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하다가 김영한 민정수석이 사퇴한 뒤에 2015년 1월입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나이도 젊고 어린 사람이죠. 49인데요. 이 사람의 장인이 강남역 사거리 주변에 부동산이 많다 소문이 옛날에 났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자, 거기가 이제 어딘가 하면 강남역에서 이제 이 서초동 삼성 사옥 건너편 쪽에 거기에 그 모텔이 하나 있고 그랬죠. 강남역 사거리에서 서초동에 삼성 사옥 맞은 길 건너편 쪽에 보면 여관이 하나 있고 여관 주변에 이분 땅이 많이 있었다 해서 한간에 강남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넥슨이 5년 전에 이 땅을 1326억에 사줬다는 겁니다. 자, 그때 필지가 몇 개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주인도 이제 그 장인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상달 씨라고 자녀들 4명에게 이제 상속이 됐는데, 이 뭡니까? 상속세를 이 땅을 팔아야 낼 수 있는데 못 내면 이제 가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분납을 하게 되면 수십억을 더 내야 될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넥슨이 이 땅 1326억이라는 땅을 사가지고 자신들이 1년 4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되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진경준하고 청와대 우병우 수석은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2년 후배로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는 겁니다. 자, 진경준이 선배죠. 둘이 나이는 똑같은데요. 진이 우병우의 2년 후배입니다.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이 우병우가 사시가 좀 일찍 됐겠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는데, 진이 차관급인 검사장이 돼야 검사의 꽃 아닙니까? 이걸로 승진할 때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역할을, 책임자를 우병우가 했다는 겁니다. 자, 넥슨이 옛날에 2008년에 그러니까 2011년에 이 우병우 장인이 돌아가신 뒤에 상속세 내는 걸로 궁지에 빠진 이 자신들 처가의 그 땅들을 진경준이 소개를 해서 이렇게 넥슨에 팔게 되지 않았느냐. 왜? 김정주하고 진경준은 막역한 사이인데 하필 우병우 장인이 갖고 있던 땅을 그 처갓집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김정주가 사줬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건 없습니다. 합리적인 추측으로 충분히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의 이 우리 사회의 부패 척결 의지나 사회개혁 의지에 한마디로 이 생선 이렇게 훔쳐먹는 고양이가
그런 의지를 지휘하는 사령탑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나이 어린 사람들이 한 사람은 검사장, 한 사람은 민정수석 잘 나갔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이게 지금 시원찮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박지원은 사드에 대해서는 반대를 그리 열심히 하면서 이제 신이 났습니다. 권력기관 도처에 늘린 우병우 사단을 제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청와대가 해명하겠다면서 중개수수료 10억을 준 정상적인 거래라고 운운하지만, 그러니까 우병우가 김정주한테 땅을 팔게 될 때 중개수수료로 10억을 준 정상적인 거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해명은 검찰에 가서 하라 이렇게 수사를 촉구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진경준은 우병우 넥슨 간의 거래를 다리를 놔주고 우병우는 진경준의 넥슨 주식을 눈감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서로 도운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당시 이 우병우 자형인 이상달씨 고인이죠. 이분의 물려준 부동산은 덩치가 워낙 커서, 그때 금융위기가 2008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누구도 이걸 안 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속세금이 많이 나와서 넥슨이 잽싸게 사주는 바람에 상속세에 대한 가산세를 더 내야 되는 부분을 면했다는 겁니다. 자, 당시 판교 신사옥을 만들던 넥슨은 이 땅을 사주면서 서울 강남에도 신사옥을 매입한다 했는데 1년 4개월 뒤에 계획을 철회했다면서 되팔았습니다. 근데 넥슨이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본 적도 없고 손해를 본 것도 없는 그런 수준인데요. 1300억이 넘는 땅을 이득도 보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공시지가가 4, 5천만 원짜리였는데 평당,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1326억을 줬다 하면 공시지가의 한 3배쯤 준 거 아닙니까? 물론 공시지가가 이런 희귀한 희소가치가 있는 땅에는, 강남역에 30m짜리니까 희소가치가 있는 땅에는 무의미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도, 제가 이 땅을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들은 바가 있었어요. 누구도 금융위기가 와 있는데 이런 큰 덩치 큰 땅에 1300억을 투자할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게 본질이죠. 자, 이 사람들요, 정말 조사 다 해야 됩니다. 진경준이 검사장 승진할 때 넥슨 주식을 시세로 88억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특정 그 공직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재산이나 평판 등 검증을 총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경준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승진을 했다는 것은 우병우가 봐준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니라고 하겠어요? 우병우는 재산 신고 내역이 393억입니다. 참 돈 되게 많네요. 이런 사람이 말라 공직합니까? 어제가 초복이었습니다. 참 복날마다 개들이 보신탕이 되어서 죽어가는데요. 전 보신탕 좀 드시지 말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축산, 공식적으로 축산물도 아니고 또 이렇게 도축 과정이나 사육 과정이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보신탕용으로 기르는 개는 덩치가 커야 되겠지요. 집에서 애지중지 기르는 개들은 고기가 나오겠습니까? 닭 한 마리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보신탕용 개들은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보신탕 키우는 개 키우는 그런 개 사육장 가면 철망 같은데 태어나서부터 가다가지고 한 6개월만 미기면 바로 성인용이 되는 그런 개들, 도사견 같은 거, 빨리 크는 거, 온갖 이 음식 찌꺼기라든지 지저분한 거 사료, 질 낮은 사료 이런 걸로 키웁니다. 그 가치가 있으면 개가 엄청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받으면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게 분비가 되고 개가 저희 정신 이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사람을 물지요. 뛰쳐나와서 물고.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도 태어났을 때 가다 보십시오. 자,
비위생적으로 사육되는 그런 개들. 요즘 또 특히 중국에서 개고기가 수입도 많이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 어떻게 키우는 줄 압니까? 쓰레기 더미에 키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위생상으로 개고기는 비쌉니다. 소고기 제일 비싼 고기 수준 아닙니까? 굳이 먹을 게 많은 세상에서 이걸 먹어야 됩니까? 그 먹으면요 몸에 정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신장 나갑니다. 저처럼. 그 개고기가 병이 안 걸리게 만들기 위해서 도축가 사육하는 과정에서 온갖 항생제를 주사를 놓습니다. 농림부의 감시 대상에도 안 들어 있습니다. 왜? 개고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이 식용 도축 가능한 동물로 인정을 안 하니까요. 사육 과정에 대한 어떤 검증도 없습니다. 그걸 몸에 좋다고 드십니까? 정말 몸에 좋은 게 아니라 먹고 나면 저 살았을 때 그 개 모양을 보면 그 개를 드시고 싶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영혼이 있는 동물요. 사람하고 눈을 맞추고 생각이 있는 동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소나 돼지는 왜 안 되냐? 소나 돼지도 영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능은 좀 떨어지지요. 사람하고의 친화관계가 형성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개는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모든 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요. 충성심도 있고요. 소통도 됩니다. 이런 짐승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외계인이 왔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을 외계인이 식용으로 먹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 개를 도축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또 비위생적으로 합니까? 동물을요, 식용동물을 죽일 때도 절차나 방법이 있습니다. 위생적인 시설에서 그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순식간에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나무에 달아놓고 옛날엔 패 죽였고요. 그 동물이 죽기 전까지 다른 동물이 죽는 모양을 구경하면서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까지 가서 도축을 시킵니다. 자, 그걸 먹고 개고기는요 없어서 먹는다면 제 이해를 합니다. 크로싱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하도 가족이 몸이 아픈데 단백질을 섭취할 부분이 없어서 집에서 키우던 개를 할 수 없이 잡아먹었다면 그건 이해를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온 사방에 먹을 게 널리는데 그 비싼 개고기를 그렇게 지저분하게 키우고 지저분하게 도살하고 비인간적으로 도축되는, 사육되고 도축되는 개를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10년 사이에 서울의 보신탕 주입이 절반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자, 어제 복날인데도 여름 장사 한철인데도 요즘은 손님이 없다, 개고기집 주인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진짜 동네 보신탕집이 많았죠. 요즘 삼계탕집만큼 많았습니다. 서울 시내 보신탕집이 지금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데 2005년에 520개인데 2014년에 329개입니다. 자, 기존에 있는 집도 장사가 너무 안 된다는 겁니다. 단골들만 좀 온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정치할 때 보면 정치인들이요, 기자들이나 집 밑에 또 후배 정치인들을 보신탕집에 불러서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래가 보신탕 한번 먹고 같이 이러면 뭐가 의리가 형성되는 듯 하면서 일부러 정치인들 중에 보신탕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나이 몇 살까지 사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단골집으로 유명했던 마포구 도화동 D4철탕집도 2014년 문을 닫았고요. 한때 보신탕집 여주인이 하는 사람이 팟캐스트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집에 왔는데 6명이 오면 다 안 시키고 명수보다 좀 적게 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해댔는데요. 참 내가 그분 보면서 참 저분은 또 왜 저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장사 같이 할 때는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잘 했을 건데요. 어쨌거나 보신탕 집 하는 분들 저는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신탕을 먹으면 기운이 난다. 왜 먹냐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개고기를 잘 먹었는데 기운이 느껴지고 체력이 보충된다. 이런데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는 보신탕을 거의 다 안 먹습니다.
자, 최근 젊은 사람들은 보신탕을 안 먹는 분위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21.8%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런 분들은 개고기를 먹는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혐오감을 느낄 겁니다. 자, 먹을 거 많은 세상에서는 정녕 그냥 보신 좀 해야 되겠다 하면 삼계탕이나 드시고 오리고기 드십시오. 근데 뭐 청와대 옆에 무슨 토속촌 삼계탕,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그 삼계탕 집에 불려다가 바닥에 앉힌 적이 있죠. 아마 군기 좀 잡는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집 앞에 줄을 쫙 섭니다. 그때 그렇게 유명하다고 서울에서 뭐 소문난 3대 삼계탕집 이런 데 가면 삼계탕이 맛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발 복날에는 보신을 해야 되고 남자들끼리는 개고기를 먹어야 의리가 생기고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개 좀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개 좀 정말 개 대우를 좀 해주십시오. 개 같은 사람보다 개가 훨씬 낫습니다.